변하지 않을 것 같던 세상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작은 식당,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저는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한 평범한 필리핀 아저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아주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마법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제 인생 역전극, 그 첫 페이지를 지금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마테오 크루스, 마닐라의 한적한 골목에서 작은 카렌데리아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내 마리아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 소피아, 이 두 사람의 행복이 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 식당은 단순히 밥벌이를 넘어선 제 자부심이자 역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은 손맛으로 단골들의 허기를 달래왔고 그들의 칭찬 한마디에 시름을 잊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북적이던 식당 안은 점차 한산해지기 시작했고 제 손맛을 기억하는 오랜 단골들의 발길마저 뜸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새롭고 더 반짝이는 것들을 찾아 나섰죠. 제 깊은 손맛 같은 건 그들에게 너무 낡고 지루한 것이 되어버린 걸까요? 주방 한 구석에 앉아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가슴 한 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마리아는 애써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아내의 깊은 한숨을 모를 리 없었죠.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음식보다 새롭고 자극적인 걸 더 좋아하나 봐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는 제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저 시절이 변하는 것이라고, 유행이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 소피아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집으로 뛰어들어왔죠.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새로 생긴 한국식 치킨집에 갔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요. 거기서 파는 초록색 병에 든 술, 소주라는 것도 처음 봤는데 다들 그걸 마시더라고요. 소피아는 연신 제잘거렸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흘려들었을 뿐입니다. 한국 음식? 소주? 그게 다 뭐란 말입니까? 필리핀에는 우리 고유의 훌륭한 럼이나 시원한 산미구엘 맥주가 있는데 말입니다. 낯선 나라의 음식과 술이라니, 그건 그저 한때의 유행일 뿐 우리 전통의 맛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애써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었을까요? 제 작은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던 고집센 늙은 요리사였을 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에, 그리고 제 식당의 그 초록색 병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정말이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그 무심했던 제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으니까요. 제 딸 소피아는 요즘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노트북을 끼고 살았죠. 방에서 새어나오는 알 수 없는 한국말과 요란한 효과음에 처음에는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소피아, 그 시끄러운 것 좀 그만 볼 수 없겠니? 핀잔을 주면 소피아는 입을 삐죽 내밀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소피아 방에서 유독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살짝 문을 열어 들여다보았는데 소피아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박장대소를 하고 있더군요. 화면 속에서는 젊은 남녀 배우들이 포장마차 같은 곳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초록색 병에 담긴 술을 서로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유쾌하게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은 꽤나 즐거워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제 기척을 느끼고는 저를 발견하곤 외쳤죠.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저 사람들이 마시는 게 바로 소주예요.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화면 속 배우들은 작은 잔에 술을 채워 단숨에 털어넣고는 캬 하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맛깔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며칠 뒤 소피아가 장을 봐서 돌아왔는데 작은 초록색 병 하나를 제게 쓱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한번 마셔보세요. 제가 용돈으로 샀어요. 딸기 마시래요. 그건 분명 소피아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 소주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아빠는 이런 거 안 마신다.
하지만 소피아는 막무가내였죠. 에이, 아빠. 한 번만요, 네. 제발요. 딸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못 이기는 척 작은 잔에 조금 따라 맛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걸까요? 입안의 감도는 은은한 딸기 향과 함께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 넘김에 깜짝 놀랐습니다. 독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깔끔하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죠. 어떠세요, 아빠? 소피아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꽤나 놀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편견이 한순간에 깨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 작은 초록색 병에 담긴 액체가 제 고정관념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낯선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소피아가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소피아가 사온 소주병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술병일 뿐인데 왜 자꾸만 시선이 갔던 걸까요? 소피아 덕분에 맛본 그 딸기 맛소주 한 잔은 제 안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식자재를 구매하러 시장에 가는 대신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류 코너로 발길을 옮겼죠.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술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우리 필리핀 럼주와 맥주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초록색 병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던 그 소주였습니다. 딸기 맛, 포도 맛, 자몽 맛. 형형색색의 과일 그림이 그려진 소주병들은 확실히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가격표였습니다. 360ml짜리 소주 한 병이 보통 100에서 120페소 정도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산미구엘 맥주 큰 병 2개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고, 심지어 어떤 종류의 현지 럼주보다도 비쌌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데도 사람들이 이걸 사 마신다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가격에 민감한 편인데 이 작은 병에 든 술이 뭐가 그리 대단하기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것일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소주를 사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었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서너 병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일 맛 소주를 골랐고 어떤 이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들이 마시던 오리지널이라고 불리는 빨간 뚜껑의 소주를 선택했죠.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고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슈퍼마켓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저 한국 소주가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가격이 꽤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직원은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엄청 잘 나가요. 특히 젊은 아가씨들이 과일 맛 나는 걸 아주 좋아하고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마시는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의 말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맛이 좋아서 혹은 호기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흐름, 바로 한류라는 거대한 물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주라는 술 자체보다 어쩌면 그 술에 담긴 한국적인 어떤 것을 소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식당에 텅 빈 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 낡은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작은 초록색 병 안에 내 식당을 살릴 수 있는 실마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소주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장에 초록색 병들이 어른거리는 듯했죠. 한때는 낯설고 이상하게만 여겨졌던 그 술이 이제는 제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뜻 용기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제 식당의 방식, 제 요리의 자부심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혹시라도 단골 손님들이 실망하면 어쩌나,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괜한 시도일 뿐이야.
나는 내 방식대로 계속하면 돼.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 오랜 친구이자 이웃가게 주인인 마르코스가 찾아왔습니다. 마르코스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의 작은 잡화점도 점점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고 있었죠. 마테오, 요즘 장사는 좀 어떤가? 마르코스의 풀 죽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말도 말게, 마르코스. 이러다 정말 거리로 나앉게 생겼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코스, 혹시 한국 소주라고 아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게 그렇게 인기라던데. 마르코스는 제 말을 듣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푸하, 마테오.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건가? 그 조그만 병에 든 술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할 리가 있겠나. 괜히 돈만 날릴 걸세. 친구의 비웃음은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안에서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봤어.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날 밤 저는 아내 마리아와 딸 소피아를 앉혀놓고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소피아. 내가 우리 가게에서 한국 음식 몇 가지랑 소주를 한번 팔아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고 소피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하지만 우린 한 번도 한국 음식을 해본 적도 없고 손님들이 좋아할까요? 그때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제 친구들도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딸의 반짝이는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는가.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낡은 식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보기로 말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그 초록색 병, 한국 소주였습니다. 결심은 섰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는 소피아가 해주는 김치볶음밥이나 라면밖에 먹어본 적 없는.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소피아는 신이 나서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한국 길거리 음식들을 줄줄 읊어댔지만 저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일단 가장 자신 없는 요리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가능성을 보았던 소주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팔던 다양한 과일 맛, 소주 몇 종류와 기본 소주를 조금씩 사다가 가게 한편에 조심스럽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칠판에 한국 소주 판매 시작. 이라고 서툰 글씨로 적어 걸어두었죠.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오랜 단골들은 그저 의아한 눈빛으로 칠판을 쳐다볼 뿐이었고 젊은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마르코스 말이 맞았던 걸까?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함은 커져만 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쭈뼛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젊은 여성 2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죠. 그들은 메뉴판을 한참이나 뒤적이더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한국 소주도 파시나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팝니다. 과일 맛도 있고 오리지널도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죠. 그녀들은 활짝 웃으며 딸기 맛소주 한 병과 간단한 안주거리를 주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들의 테이블에서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이 소주 진짜 맛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바로 그 느낌인데 여기 분위기도 왠지 편안하고 좋지 않아?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아닌 그저 가져다 놓은 소주 한 병이었을 뿐인데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가 자신의 SNS에 우리 가게를 올리고 친구들에게 입소문을 낸 덕분이었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 손님들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일 소주에 열광했고 어떤 날은 준비해둔 소주가 동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소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제 낡은 식당은 어느새 젊은이들의 생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텅 비었던 의자들이 하나둘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작은 초록색 병이 가진 힘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연결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매개체였던 겁니다. 과일 소주가 젊은 손님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자 저는 조금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소주와 함께 즐길 만한 한국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죠. 소피아와 함께 인터넷을 뒤지고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 장면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이었습니다. 돼지고기는 필리핀 사람들도 아주 즐겨 먹는 식재료였고 특히 우리 식당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레촌 카왈리 돼지 튀김 요리와도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이거라면 우리 필리핀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지 않을까?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당장 시장으로 달려가 가장 좋은 삼겹살을 구해왔고 소피아는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각종 쌈 채소와 마늘, 고추장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 몇 개도 새로 장만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고기를 알맞게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님상에 나갈 밑반찬을 준비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도움과 저의 오랜 요리 경험이 더해지면서 조금씩 모양새를 갖춰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테온의 삼겹살과 소주라는 새로운 메뉴가 탄생했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는 골목길까지 퍼져나갔고 호기심에 찾아온 손님들은 어느새 삼겹살과 소주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서툰 솜씨로 상추에 삼겹살과 마늘, 고추장을 싸서 입안 가득 넣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마테오 아저씨, 이거 정말 최고예요. 소주랑 같이 먹으니까 느끼하지도 않고 끝없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소주와 맥주를 섞어 소맥이라는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소주잔을 부딪히며 건배, 그 대신 짠, 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제 식당은 더 이상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과 음주 문화를 즐기고 서로 어울리며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젊은이들의 아지트가 되어가고 있었죠. 낡고 칙칙했던 식당 벽에는 소피아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가수의 포스터가 붙었고 스피커에서는 흥겨운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리아와 저는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바빴지만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스도 어느 날 찾아와서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마테오, 자네 정말 대단하네. 이 낡은 식당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나.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네, 제 식당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함께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 초록색 병, 소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삼겹살과 소주의 조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제 식당은 이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 소주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랑받는다면 필리핀의 색깔을 입힌 소주는 어떨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저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열대 과일의 천국이지 않습니까? 달콤한 망고, 상큼한 깔라만시, 향긋한 파인애플까지. 이 좋은 재료들을 한국 소주와 결합해보면 분명 환상적인 맛이 탄생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 작은 실험실을 차렸습니다. 다양한 과일들을 직접 가라즙을 내고 소주와 여러 비율로 섞어보며 최적의 맛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마리아와 소피아는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냉정한 시음 평가단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빠, 이건 너무 단 것 같아요. 이건 소주 맛이 너무 약한데요. 아딸아이의 솔직한 평가는 때로는 저를 좌절시키기도 했지만 더 나은 맛을 향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와 도전 끝에 마침내 제 마음을 사로잡는 칵테일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신선한 깔라만시즙과 약간의 망고 시럽, 그리고 한국 소주를 절묘하게 배합한 마닐라 선셋이라는 이름의 칵테일이었죠. 깔라만시의 톡 쏘는 상큼함이 소주의 알코올 향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망고의 달콤한 풍미가 은은하게 뒤따라오는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감탄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 마닐라 선셋을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선보였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손님들은 아름다운 노을빛 색감과 상큼 달콤한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마테오 아저씨, 이 칵테일 정말 최고예요. 이름도 너무 로맨틱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이에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닐라 선셋은 우리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멀리 다른 지역에서 이 칵테일을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겨났죠. 어느 날 필리핀의 유명 음식 블로거가 우리 가게를 찾아와 마닐라 선셋을 맛보고는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극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테오스 키친의 마닐라 선셋은 한국과 필리핀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혁신적인 칵테일이다. 이곳에 가면 반드시 마셔봐야 할 필수 메뉴. 그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좋아요와 공유를 기록했고 제 작은 식당은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성공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소주라는 훌륭한 바탕에 필리핀의 정서를 더하려는 저의 진심이 통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작은 카렌데리아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낡고 텅 비었던 공간은 이제 매일 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차 있죠. 벽에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감사 메시지와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고 주방에서는 저와 마리아, 그리고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주문을 받는 소피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쩌면 무심코 맛보았던 한 잔의 딸기 맛 소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초록색 병 하나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때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배척하려 했던 고집 센 늙은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으려는 안일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소주와 한국 음식은 제게 단순히 새로운 메뉴를 넘어선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열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새로운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주었으며 무엇보다 제 가족에게 다시 한번 웃음을 찾아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르코스가 찾아와 한참 동안 가게를 둘러보더니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하더군요. 마테오, 자네 정말 존경스럽네. 나도 자네처럼 용기를 내볼 걸 그랬어. 저는 그저 웃으며 마르코스에게 시원한 마닐라 선셋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게 되죠.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만남과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이야기가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저처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기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작은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저를 찾아주는 고마운 손님들과 함께 이 작은 식당에서 행복을 만들어갈 겁니다. 초록색 소주병에 희망을 가득 채워서 말이죠. 당신의 일상에 특별한 이야기를 더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